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조선족 유학생들 왜 조선족 사회에 관심 없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한국에 와서 유학하고 있는 조선족 숫자가 해마다 통계가 다르긴 하지만 2,000명에서 2,500명 사이입니다. 이 많은 숫자가 해마다 이제 졸업하고 들어는 중국에 돌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. 그럼 이 2,000명에서 2,500명 사이 이 숫자가 대부분 한국에서 석박사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해서 한국에 남아 있는데 이 유학생들 중에 뭐 여의도 금융업에서 이제 그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뭐 대형 로펌 변호사 그 다음에 뭐 대학 교수 대부분 조교수죠. 그 다음에 연구원 뭐 대기업에 취업한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한국 엘리트 사회에서 잘 나가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우수한 인재들이 이 한국의 이 80만 조선족 사회와 어울리지 않고 이쪽 사회의 대다수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. 쉽게 말하면 이 유학생 출신들은 다수가 이 조선족 사회하고 분리됐습니다. 그래서 이쪽 사회에 와서 전혀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몇 분 내놓고는 절대 다수가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그 한국인들이 이제 모임에 가면 저보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. 그 많은 유학생들이 왜 안 보이냐? 조선족 사회의 어떤 활동에 전혀 안 보이냐? 그러니까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인데, 자, 현대 그 사회에서 이 이민 사회의 그 상황을 보면 대부분 그 이민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유학생 출신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 뭐 일본을 보면 제1조선족 사회는 유학생 출신들이 제1조선족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고, 현재 뭐 제1조선족 사회뿐만 아니라 뭐 세계 조선족의 어떤 그 중심 역할도 그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어가 우리가 갖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강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도리대로 말하면 조선족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빨리 자리 잡고 빨리 발전하고 더 빨리 이렇게 활약할 것 같지만 전혀 지금 반대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다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쉽게 말하면 제1조선족 사회하고 제1조선족 사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, 제1조선족 사회는 엘리트로부터 구성된 사회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80년대 초에 낙가소년 총리가 외국 유학생 10만 명 유치 운동을 벌여서 그때 80년대 초에 이미 조선족 그 많은 학생들이 일본에 유학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1조선족 사회는 중국이 개방 이후 일본에 간 제1조선족 사회는 유학생 주류로 형성된 사회다, 이렇게 봐야 되죠. 그럼 이에 비해서 한국에는 조선족 사회는 무엇으로 형성되나? 노무일꾼으로 형성됐죠. 돈 벌러온 대부분 시골에서 왔고 도시에 살았던 밑바닥 출신들이 먼저 와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질적을 다릅니다. 한국은 노무일꾼 주류로 형성됐고 일본은 유학생 주류로 형성됐다.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개념을 빌려 말하자면 이 좀 그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제1조선족 사회는 어떻게 말하면 양반 사회고 제1조선족 사회는 어떻게 말하면 상놈으로 형성된 사회다.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좀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.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일본에 간 그 유학 시간과 한국에 온 유학 시간이 10년 좀 넘어 차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80년대 초에 갔지만 한국은 한중 수교 92년 이후에 이제 왔죠. 그 다음에 일본에 간 유학생들은 석박사 졸업하고 일본에 남아서 금방 이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한국은 92년 수교 이후에 유학 와서 시간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석박사 졸업하고 한국에 남고 싶어도 체류 비자가 안 돼서 못 나왔습니다.
그게 해결된 게 언제나 2008년이에요. 2008년. 그러면 올해 2024년인데 16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존조 그 유학생과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 이 서로 각자들이 그 거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가 얼마 차이? 20여 년 차이. 20여 년 차이.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. 20여 년 차이. 자,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사회의 그 한계 사회의 그 인재 집단이 이제 성장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? 30년이라고 합니다. 이 30년이라는 개념은 한 세대라 30년이라고 그래요. 그 30년이 필요한데 일본은 이미 40년 됐기 때문에 한 세대 초과해서 이미 그만큼 역량이 커졌고 이 한국에 와 있는 그 유학생들은 여기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6년밖에 안 됐으니까 극히 짧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그 다음에 일본에 간 유학생들은 처음부터 그 장학생으로 간 게 많고 뭐 사비로 갔더라 해도 뭐 집에 부모들이 뭐 잘 살거나 그런 부잣집 자녀들이 갈 수 있었죠. 80년대 초 90년대 초까지. 근데 한국에 온 존조 유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1세대들이 여기 와서 돈 벌어서 유학을 데려온 이게 다수입니다. 여기 그 존조 유학생 출신들이 다수가 이렇게 왔어요. 극소수가 뭐 여기 재외동포재단에서 이제 뭐 장학금 줘서 이제 데려왔는데 그거는 2000년대 후의 이야기입니다. 뭐 80년대 90년대 뭐 이런 것 전에 없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일본의 그 유학 간 그 학생들 출신은 중국에서 인류대학, 이류대학 출신들 많습니다. 근데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삼류대학 출신들 많아요. 2007년에 있은 일인데 한번 이 존조 유학생들 모임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새로 뭐 가입한 회원도 있고 해서 뭐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자기는 이제 복단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유학 왔다. 그러니까 그 좌석에서 자기네끼리 수근수근 거리면서 왜 복단대학 졸업하고 한국 유학 왔나요?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복단대학쯤 졸업했으면 중국의 최고 뭐 인류대학인데 거기 졸업했으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갈 거지 왜 한국 왔냐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삼류대학 출신이다. 아니 물론 뭐 북경대학 뭐 졸업하고 온 분들 제가 며칠 안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. 여기서 뭐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그 거기다 이제 적용시키면 상황이 그렇다 그런 얘기고.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떠올리냐면 제가 연별중 교사할 때 이제 담임하다가 중도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됐어요. 그래서 저희 후임이 제가 맡았던 담임을 이제 후임이 맡게 됐는데 그 후임이 중국의 남계대학 졸업생이에요. 난카이 다시. 난카이 다시는 중국의 옛날에 8대 대학 가운데 하나였어. 지금은 아니지만 그만큼 유명한 대학이에요. 거길 졸업하고 연별중 교사를 왔다니까 학생들 수근수근 없이 봐요. 무슨 뜻이냐? 왜 남계대학 졸업하고 연변대학이나 무슨 뭐 어디 좋은데 그런 더 높은데 분배받아야 되지 왜 연별중 왔나 이런 식이죠.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 출신은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삼류대학 졸업생들은 많다. 일본에 가 있는 유학생 출신하고 여기 유학생 출신들이 조금 이렇게 출신들 다르다. 뭐 그런 이야기가 되고, 그 다음에 일본에는 뭐 연별중 그 동문회, 뭐 용성고중 동문회 이런 연별에서 그 명문고 그런 동문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근데 한국에는 제가 뭐 연별중 동문회, 용성고중 동문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실제도 없을 거예요. 예. 그 다음에 그 제일존족사회하고 그 제한존족사회 그 유학생들이 이 가장 그 치명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제일존족사회는 처음부터 유학생들끼리 이렇게 형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무슨 뭐 없이 보고 깔고 이런 게 없습니다. 차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. 근데 한국에 와 있는 이 제한존족사회는 처음에 노무일군으로부터 형성됐기 때문에 이 노무일군들이 이미지가 안 좋았죠. 뭐 촌스럽다, 무슨 천박하다, 무슨 뭐 중국의 습관대로 무슨 위장 안 지킨다, 무슨 떠든다, 무슨 길거리에서 뭐 어찐다, 뭐 등등의 이미지가 안 좋죠.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이 기존의 이 존속 사회와 거리를 둡니다.
거리도. 그 중국말로 말하면 그 징수이 부판 허수이란 말이죠. 자기네는 우물물이고 이 바닥은 뭐 소위 말하는 그 흐린 강물이다. 그래서 어울리기 싫다. 이런 그 논리인데,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. 대부분 부모들이 와서 돈 벌어서 유학 데려왔는데 그 부모 세대들하고 거리 둔다. 아니, 참 비극이죠. 이게 우리 존속 집단이 이게 큰 비극입니다. 이게. 뭐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, 그러면 이 차별적인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자기네 유학생 집단은 이쪽 그 80만 사회와 이제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보는 그 원인은 물론 우리 내부 문제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또 이렇게 조성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92년에 수교됐죠. 이듬해부터 연변대학 조문학부 졸업생들이 한국에 유학 오기 시작했어요. 근데 한국 측에서 그 유학이라는 건 언어 시험 보는데 언어 시험에 불합격이라는 거예요. 연변대학 조문학부 졸업생이 한국에 와서 언어 시험 쳤는데 불합격이다. 말 안 되죠. 근데 중국 애들은 한국 수준이 바닥이라도 다 합격시키고,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불합격 원인이 뭐냐 했더니 한국 측에서 하는 대답이 당신네 배운 것은 북한어지 한국어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이런 세상에 뭐 같은 민족이 뭐한 짓이에요. 북한어가 다르고 뭐 한국어가 다르고 뭐 유학 왔는데 그 민족 그 교육 봐주지 뭘 그 언어를 간직한 것만 대단하게 이렇게 좋게 봐주는 게 아니라 무슨 니네 북한어 우리는 한국어. 그래서 합격 안 시켜주는 거예요.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무슨 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무슨 뭐 연변대하고 뭐 자기네 무슨 관계 있고 그래서 뭐 니네 뭐 유학을 남긴다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죠. 그 다음에 중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부모 따라 여기 와서 뭐 취직하려고 면접 보니까 또 무슨 뭐 북한 말도 어쩌고 저쩌고. 실제 이 한국 사회에 이런 그 말투 하나 가지고 무슨 같은 민족끼리 말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고, 그래서 그 학생이 열받아 가지고 일본 간데 지금 일본이가 잘 됐어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유학생들이 이쪽 사회와 거리를 두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,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그 유학생 집단에는 거기 뭐 존속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. 학회. 근데 한국에는 이 수많은 존속 유학생들이 학회 하나 없어요. 자기네끼리 만든 학회 없어요 지금. 이 가장 구분되는 점이고,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그 단체들 보면 거기서 유학 이제 과정을 거치고 졸업해서 일본에 남아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활동하고 뭐 사회 엘리트층에 이제 진입해가지고 잘 나가고,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돈과 지식이 겸비된 인재들이죠. 이 사람들이 제일 존속 사회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. 자, 이와 비교해서 한국에 있는 이 단체들을 보면 이 단체장들이 엘리트 아니죠. 엘리트 아닙니다. 배운 것도 없고 뭐 대부분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뭐 가방끈이 짧다 할까요? 이런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존속 유학생 출신들이 가끔 와서 어울리려고 왔다가도 이제 단체장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어처구니 없고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냥 뒤돌아서 가서 다시 참여 안 하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. 실제로. 예. 그래서 그 제일 존속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군체하고 이쪽 사회에서 이끌어가는 군체가 질서가 다르다. 뭐 그런 그 말씀 드릴 수 뭐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답은 뭐냐, 뭐 이런 질문이 되겠죠. 근데 일본은 이미 그렇게 형성돼서 무슨 세계 존속 무슨 글짓기 대회라든가 뭐 세계 존속 무슨 그 노래 자랑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주최하고 있죠. 그러면 지금 존속 사회 중심은 일본이가 있다. 일본의 실제 존속 사회 인원이가 1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. 여기는 80만 명이고. 그런데 여기 80만 명이 원래 이 한국에서 이게 뭐 세계 존속 뭐가 이렇게 계속 조직해가지고 운동대회도 조직하고 뭐 문화 뭐 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 이거 하고 있죠. 그래서 이거 이 한국의 숫자적으로 머릿수는 많은데 제일 존속 사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. 그러면 지금 이 한국에 와 있는 존속 사회가 일본의 수준이 제일 존속 사회의 수준을 따라가려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 걸릴까? 저는 한 15년 더 있어야 된다고.
생각합니다. 앞으로 15년 더 있어야 제일존속 사회의 그 수준을 따라갈 것이다. 그럼 뭐 15년 후이면 또 그 제일존속 사회는 또 더 앞서 나가겠죠. 더 치고 나가겠죠.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이 존속 사회의 앞날이가 좀 암담합니다. 제가 러시아 말하면 암담합니다. 지금 이 차세대 이런 뭐 리더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쪽 사회의 어떤 그 앞으로 이끌어갈 인재들이 잘 안 보이고 또 할 만한 인재들은 뭐 이쪽 사회에 뭐 관심 없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날이 암담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뭐 그렇다 해서 뭐 각자가 다 손 놓고 있으면 더욱 엉망이 될 거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겠죠.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